저는 어머니가 제 머리를 때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옥탑방에 모셨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을 주장했지만 어머니는 낡은 화분만 지켰습니다.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날 어머니가 집착하던 화분 밑에서 30년 전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유언장에 적힌 옥탑방 지하의 보물은 현금이 아닌 아들의 가난을 막기 위한 부모의 평생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옥탑방이야말로 세상 가장 값진 보물창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 성공한 남자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차 뒷좌석에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낡고 오래된 짐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든이 넘은 그의 어머니 박순옥 여사가 앉아 계십니다. 민호의 집은 서울 강남이 번듯한 아파트였지만 지금 그들이 향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점점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자 민호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곳은 그가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던 옥탑방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는 이 좁고 후미진 골목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달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민호의 아내인 서연 씨는 고급 요양원 입소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 생활에도 지장이 없어야죠. 그게 현실이에요. 서연 씨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아내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는 좁은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 옥탑방 아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위에 위태롭게 놓인 옥탑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이 옥탑방은 가난의 상징이자 동시에 어머니와의 가장 깊은 추억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그 집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옥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왔구나, 영수야.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연 날리던 곳이잖니. 민호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의 일은 잊으셔도 옥탑방에서의 기억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낡은 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싸늘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옥탑방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은 민호가 며칠 전에 청소를 해두었지만 여전히 춥고 쓸쓸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영수야, 내 아버지가 만들어준 화분은 어디 있니? 우리 집 보물이 거기 있는데. 어머니의 눈은 방 한쪽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흙이 담긴 투박하게 생긴 시멘트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직접 시멘트로 빚어 만든 화분이었죠. 민호는 그 화분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화분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제가 잘 모셔뒀어요. 민호는 화분을 어머니 가까이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짐 정리를 하던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제가 매일 퇴근하고 와서 돌봐드릴게요. 순옥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괜찮다. 여기가 제일 좋다. 여기 하늘이 제일 잘 보이지 않니?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괜찮으신 걸까? 아니면 그저 저를 안심시키려는 걸까? 민호는 잠시 숨을 돌리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에는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그곳에 사는 자신의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성공과 체면을 모두 버리고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눈빛에서 읽은 간절함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옥탑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 못 이루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옥탑방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아들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 부장이 옥탑방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야 했기에 그는 출근 전 아침 식사를 챙기고 저녁에는 퇴근하자마자 옥탑방으로 향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옥 여사는 옥탑방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만드신 시멘트 화분에 대한 집착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화분을 마당으로 옮겨 햇볕을 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심겨있지 않은 그 흙을 손으로 헤집고 만지셨죠. 어머니, 혹시 화분에 뭘 심으신 거예요? 민호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눈을 크게 뜨시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보물. 우리 집 보물을 지켜야 한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영수야. 어머니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민호는 그저 치매 증상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 화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어머니는 저리도 집착하시는 걸까? 그날 오후 민호의 아내인 서연 씨가 옥탑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와 민호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연 씨는 손에 들고 온 쇼핑백을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따뜻한 옷 몇 벌 사왔어요. 서연 씨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 좁고 낡은 공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방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요양원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골든 팰리스. 요양원은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그녀는 마치 고급 부동산을 설명하듯 조용하고 냉정하게 요양원의 장점을 나열했습니다. 어머님도 여기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민호는 서연 씨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고 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이 옥탑방을 제일 좋은 곳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알기에 그는 반박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걸 좋아하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현실을 보세요. 당신 회사 사람들은 다 당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줄 알아요. 이렇게 낡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당신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연 씨의 말은 항상 민호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체면과 성공이라는 콤플렉스를 건드렸습니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가 옆에 계시기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해?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만 체면인가요? 우리 아들, 딸이 할머니가 이런 곳에 계신다는 걸 알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우리 가족의 평판을 지키려는 거예요. 서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결국 맞는 건가? 나는 어머니의 감정 때문에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 그때 순옥 여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내가 이 화분을 보여주마. 어머니는 화분을 들고 와 서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단다. 이걸 지키면 우리 영수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단다. 서연 씨는 화분을 무심히 바라보더니 민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저런 망상 때문에라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결국 서연 씨는 요양원 계약서를 민호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다음 주까지 결정하세요. 라는 냉정한 말을 남기고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서연 씨가 사라진 후 다시 어머니의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시멘트 화분.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심겨 있지 않은 흙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지만 민호의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일과 가족의 안정을 지키는 일, 이 둘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연 씨가 다녀간 후 강민호 부장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밤새 서연 씨가 두고 간 요양원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최고급 시설, 전문 간병인이라는 단어들은 옥탑방의 낡고 차가운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머니의 감정 때문에 모두에게 짐을 지우는 이기적인 아들일까? 그날 새벽 민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은 싸늘했고 옆에서 자고 계셔야 할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어머니. 박순옥 여사. 그는 다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옥탑방 안팎을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상 마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한밤중에 찬 바람만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가 한밤중에 혼자 외출하셨다는 사실은 끔찍한 재난과 같았습니다. 그는 잠옷바람 그대로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실 만한 경로를 따라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호의 그림자는 초조함으로 일렁였습니다. 새벽 3시 절망에 빠진 민호는 결국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을 안고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파출소 한쪽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추위에 떨고 계셨고 눈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민호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민호를 보더니 겨우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지켜야 해. 보물을 지켜야 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민호를 부른 경찰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발견된 장소가 조금 특이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순옥 여사가 발견된 곳은 예전에 살았던 옥탑방 동네의 가장 후미진 공터였습니다. 그곳은 현재는 폐가들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그곳에서 흙을 파헤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집 보물을 지켜야 한다고 중얼거리셨다고 목격자가 진술했습니다. 민호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단순한 망상이라고 치부했던 보물에 대한 집착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분에 국한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어머니가 집착했던 시멘트 화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화분 속 흙은 젖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치매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하는 비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대체 아버지께서 이 옥탑방에 무엇을 남기신 걸까? 그는 어머니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혀드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이제야 안심이 된 듯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민호는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보물이 뭔지 꼭 찾아볼게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다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아버지의 유언과 어머니의 집착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어머니의 실종 사건 이후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과 전문적인 돌봄이 최우선이라는 서연 씨의 말이 차갑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 후 곧바로 며느리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결정했어. 내가 알아봤던 그 골든 팰리스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자. 서연 씨는 의외라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곧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님, 이미 오늘 오후에 상담과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민호는 서연 씨의 신속한 행동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옥탑방에 갇혀 지내는 듯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별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순옥 여사는 화분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요. 넓고 따뜻하고 친구들도 많은 곳으로요. 민호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민호를 올려다보시더니
얼굴에 갑자기 싸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거짓말 마라. 영수야, 너는 나를 속이려는 게지. 이 보물을 내가 훔치려는 게지.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강하게 저항하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분을 두 팔로 꽉 껴안고 민호에게서 멀리 달아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남기신 약속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옥탑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필사적인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강제로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호는 어머니의 몸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고 침대에 앉혔습니다. 화분은 그 충격으로 인해 옥상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수야, 너는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구나. 나쁜 자식. 그 말이 민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쁜 자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이 길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화분으로 향했습니다. 화분은 떨어지면서 시멘트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안에 담겨있던 흙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흙이었습니다. 민호는 깨진 흙더미를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빗자루로 흙을 쓸어 담으려던 순간 민호의 눈에 무언가 딱딱하고 흰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종이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흙을 파헤치고 만지셨던 바로 그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손을 뻗어 그 물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얇은 종이 조각을 돌돌 말아 방수 비닐로 여러 겹 감싼 뭉치였습니다. 순옥 여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버지가 남긴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민호를 덮쳤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낡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힘든 필체로 또박또박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단순히 치매 증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어머니 박순옥 여사가 그토록 보물이라 지칭했던 비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이 옥탑방 지하 땅속에 엄청난 가치의 비밀을 묻어두었으며 그 비밀은 영수가 가장 힘들 때를 대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이며 어머니는 이 비밀을 평생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당부가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머니가 평생을 이 낡은 화분과 옥탑방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이유가 단지 이 유언 때문이었단 말인가? 그가 보기에 옥탑방은 가난과 고통의 상징일 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미래가 묻힌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유언장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상 행동, 즉 밤마다 화분을 만지고 흙을 파헤쳤던 행위, 한밤중에 공터를 헤매셨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라 망각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이자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보물. 우리 집 보물을 지켜야 한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영수야, 어머니는 기억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에 사로잡혀 계셨던 것입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계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흙먼지로 거칠어져 있었고 그 손등에는 민호를 지키려 했던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이 옥탑방을 가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이 옥탑방을 창피하게 여겼던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은 사실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쌓여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유언이 가난한 옥탑방을 보물창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당장 내일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려 했던 자신의 냉정한 결정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옥탑방은 그 어떤 고급 요양원보다 더 소중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최종 확인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이사 차량 보낼게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 어머니 요양원에 안 모실 거야. 계약 취소해줘. 서연 씨는 순간적으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안전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나왔다. 이 옥탑방 지하에 엄청난 비밀이 있대. 서연 씨는 민호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절박함에 그녀는 결국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 본다. 민호는 유언장의 내용을 통해 어머니의 희생을 깨달았고 이제는 어머니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서연 씨에게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연 씨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치매 초기이신 어머님의 행동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건 아닐까요? 유언장이라고 해도 30년 전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 서연 씨는 여전히 이성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민호는 유언장의 글씨체와 내용, 그리고 화분에 숨겨져 있었다는 정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유언장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옥탑방을 부끄럽게 여길 때 어머니는 이 옥탑방을 보물처럼 여기셨어. 나를 위해서. 민호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지만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남편의 안녕을 위해 낡은 옥탑방과 화분을 지켜왔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사진을 찍어 유언장의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잠시 후 서연 씨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녀는 길게 이어지는 메시지 대신 전화로 다시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냉정함 대신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제 체면과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했어요. 서연 씨는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옥탑방 생활을 고집할 때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여겼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님이 겪으신 세월의 무게가 저 화분 속에 담겨 있었구나. 나는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민호는 서연 씨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죄책감과 고통이 결국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너도 우리 가족을 지키려 한 것뿐이야. 민호가 서연 씨를 다독였습니다. 서연 씨는 민호에게 요양원 계약 파기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당장 요양원에 전화해서 계약금까지 모두 포기하고 취소할게요. 어머님은 그 옥탑방에 계셔야 해요. 그녀는 요양원 비용과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 대신 시어머니의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다시 잠들어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 민호에게는 그 주름이 사랑과 희생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착했던 시멘트 화분을 깨끗이 닦아 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시 모셔두었습니다. 민호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비밀을 혼자서라도 찾아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옥탑방에 묻힌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와 먼저 떠난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옥탑방의 낡은 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차가운 벽돌 아래에 과연 가족의 운명을 바꿀 만한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그의 가슴은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옥탑방이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응축된 가장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며느리 서연 씨와의 통화를 마친 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회사에 급한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유언과 옥탑방 지하의 비밀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유언장에 언급된 비밀의 단서를 찾기 위해 옥탑방 바닥과 벽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목재 바닥을 드러내고 벽지를 뜯어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에 숨기신 건가요? 어머니는 이 비밀을 어떻게 30년 동안 지키신 걸까요? 며칠 밤낮으로 옥탑방을 파헤치던 민호는 지쳐갔습니다. 어머니 박순옥 여사는 아들이 옥탑방 바닥을 부수고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이 지켜왔던 임무를 이어받았다고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영수야, 내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장소 아니냐? 거기서 찾아보거라.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옥탑방 마당 구석
시멘트 화분이 놓여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민호는 이미 그 주변을 수없이 뒤져봤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다시 한번 그곳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삽을 들고 옥탑방 마당 구석 화분이 있던 곳에 낡은 시멘트 바닥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시멘트가 깨지는 소리가 옥탑방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약 1시간 동안 힘겨운 작업을 이어간 끝에 민호는 시멘트 바닥을 관통하고 아래쪽에 축축한 흙에 도달했습니다.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축축하고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민호는 깊숙이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20cm, 50cm, 삽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땡 하고 삼날의 단단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비밀에 도달한 것입니다. 민호는 흙을 걷어내고 그 단단한 물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녹슨 함석 상자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옥탑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엄청난 현금 뭉치나 보석 대신 누렇게 변색된 수많은 통장과 증서, 그리고 편지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30년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옥탑방에서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모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고 그 돈은 민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불어났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영수가 가장 힘들 때를 대비해 주지 않고 묻어둡시다. 영수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옥탑방이 그의 든든한 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그때 이 상자를 열어주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수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요. 민호는 편지를 읽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물은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 흙 속에 묻어둔 사랑을 나는 치매 망상이라 치부했구나. 불효자식입니다. 민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은 땅속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랑의 약속이었음을요. 강민호 부장은 아버지의 유언과 상자 속의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통장과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구나. 이제 됐다. 이제 영수는 걱정 없지 않니? 어머니의 눈빛은 비록 치매로 인해 흐릿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맑고 평온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서연 씨와 아이들을 옥탑방으로 불렀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언과 상자 속의 돈, 그리고 어머니의 30년 희생 이야기를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서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과 이 옥탑방을 지킬게요. 민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자 속의 돈을 어머니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고급 요양원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옥탑방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값비싼 보금자리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탑방을 가장 살기 좋고 따뜻한 집으로 고쳤습니다. 단열재를 덧대고 따뜻한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옥상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꽃들을 심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남기신 시멘트 화분은 깨끗하게 닦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였습니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출근 때문에 새벽에 어머니를 홀로 두고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회사에 간곡히 부탁하여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옥상에서 함께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순옥 여사는 여전히 민호를 도둑이라고 오해하실 때도 있고 화분을 보물이라 부르며 집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언어임을 알고 있기에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옥탑방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가 예전의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이 옥탑방은 이제 민호에게 가족이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가장 값진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옥탑방에 묻혀있던 영원한 보물이었습니다.